속해 있지 않은 다른 비정규직들의 규모가 매우 많기 때문에 뭐 여기서 굳이 1, 3등을 나누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불안정한 고용 비율이 여전히 높은 나라.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불안정한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통계들이 이제 실질적인 고용 안정성을 보여주는 통계인데 이제 OECD 국가들을 쭉 줄을 세운 겁니다. 밑에 있는 글씨를 읽기 어려우실 텐데 제일 오른쪽, 왼쪽 슬라이드는 제일 오른쪽을 보시면 KOR이라고 써 있고요. 오른쪽 슬라이드에서 제일 왼쪽을 보시면 KOR이라고 써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회사에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회사에 들어간 지 1년도 안 되는 사람의 비율, 그 1년 미만 단기 근속자죠. 그 사람의 비율을 OECD 국가들을 쭉 줄 세워서 비교를 해보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1년도 안 된 사람의 비율이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한 2배쯤 됩니다. OECD 평균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용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10년 이상 일한 사람의 비율입니다. 역시 줄을 세워보면 제일 아래쪽에 있고요. 역시 OECD 평균의 절반 정도 됩니다. 고용이 안정된 사람들은 OECD 평균의 절반으로 꼴찌고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사람들은 OECD 평균의 2배로 높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이제 불안정 고용 비율이 뭐 3등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이것 때문인데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일자리 전체에서 3명 가운데 1명은 1년 사이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이동성이 높은 불안정한 노동 시장을 갖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용의 경직성, 고용 경직성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용 보호 지수라는 표현을 약간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 얼마나 해고하기 어렵게 만드는지, 해고하기 어려우면 안정이 될 테니까, 또는 그 다음에 얼마나 계약직을 많이 쓸 수 있는지, 또는 파견 근로를 많이 쓸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제 나라마다 지수를 만들어서 비교를 해본 것인데 한국은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제일 왼쪽에 있거나 제일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 슬라이드는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KOR이 가운데 정확히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나라가 제도로만 놓고 보면 고용보호지수는 절반, 정확히 OECD 가운데 중간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질문은 뭐냐면 왜 제도적으로는 중간 정도 수준의 고용보호 수준을 보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노동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한, 극도로 불안정한 양상을 보일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질문이다 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관계를 한번 살펴본 겁니다. 고용보호지수가 늘어날 때 단기 근속자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고용보호지수가 높아질 때 장기 근속자 비율이 어떻게 높아지는지에 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본 것인데 직선으로 알기 쉽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전 기계가 그려줍니다. 엑셀이 이제 그려주는 기계인데 보시면 고용보호지수가 높으면 단기 근속자 비율이 줄어들고 고용보호지수가 높으면 장기 근속자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뜻이죠. 그런데 한국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하면 빨간색입니다. 이런 평균적인 수준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자리에 가 있죠. 1년 미만 단기 근속자 비율도 그렇고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제도적으로는 고용보호지수가 중간 정도이지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것은 고용보호지수가 매우 높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경직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비결인데 사실은 중간 수준이고 더 커다란 문제는 중간 수준인데 사실상 거의 영향이 없다는 뜻입니다. 거의 영향이 없고 전반적으로 고용의 불안정성의 정도가 매우 높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통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죠. 우리가 조그만 영세 사업장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 평균이니까. 규모가 커다란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이 진짜로 많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경직적일 거다. 이런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볼 수 있는 통계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볼 수 있는 통계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장 적합한 자료가 이제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고용보험은 일하고 있는 임금 근로자는 현재는 모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물론 이 근로자가 다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고용보험에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느냐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 가운데 몇 명이 1년 안에 새로 들어온 사람인지 몇 명이 1년 안에 나갔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관리가 되고 실업급여도 주고 보험료도 걷기 때문에 그걸 잘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고용보험 통계에서 한번 사업체 규모별로 과연 1년에 몇 퍼센트의 사람이 나가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들어오는 숫자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걸 살펴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규모가 그렇게 막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어서 나라 전체를 보면 이건 이제 몇 명이 나갔는가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2004년이 파란색이고 2013년이 빨간색입니다. 관심 높으실 것 같으면 제가 오른쪽으로만 볼까요? 쭉 보시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직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규모가 커지면 고용이 좀 안정적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죠. 근데 사실 제가 더 관심을 갖는 건 절대 숫자입니다. 1000명 이상인 사업체에서 1년 동안에 나간 사람의 비율이 2004년에 20%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0명 이상 일하는 사업장, 10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서 1년 사이에 그만둔 사람이 20%라는 뜻이에요. 100명이란 20명은 나간다는 뜻입니다. 1000명이나 우리나라 경제 전체도 아니고 1000명 이상.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흥미롭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주목되는 건 2013년 되면 이 숫자가 30%가 된다는 뜻입니다. 10%가 늘어났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1000명 이상인 우리가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1000명 이상인 데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 비율은 우리나라에서 10%도 안 되거든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1년 안에 30%가 나가요. 이건 제가 임의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정부가 관리하는 고용보험 행정 통계가 말하는 겁니다. 1000명 이상인 곳에서조차 30% 정도가 그 자리에서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10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OECD의 절반, 평균의 절반에도 정말 높은 나라들에 비하면 3분의 1도 아니죠. 이렇게 된 이유입니다. 다음에는 고용 측면에 떠나는 측면, 이제 회사에서 일하면 얼마나 일을 할 수 있을까가 관심이고, 두 번째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죠. 이 그래프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입니다. 이것도 역시 OECD 통계고요.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로 쭉 줄을 세운 겁니다. 찾기가 힘드실 수도 있는데 비교적 찾기가 쉽습니다. 오른쪽에 미국, USA 다음에 한국입니다. 한국이 현재 시점에서 볼 때 2013년입니다. 2013년에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습니다. 옛날 거를 찾아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제일 높았습니다. 6보다 높았죠. 그러다가 11년, 12년 미국하고 같고요. 11년.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13년이 이제 미국이 우리보다 약간 높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고용의 불안정성과도 관련이 깊겠죠. 왜냐하면 불안정하면 새로 들어가는 곳, 비정규직 근로자가 새로 들어가는 곳에서 옛날보다 많은 분들 받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불안정한 근로자들이 많으면 그만큼 저임금 근로자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현상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극화라고 하면 지금 사실은 이제 아래쪽을 살펴본 것인데, 그럼 과연 상위 소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이분이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사람입니다.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분이고, 이게 21세기 4월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가운데